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공항에서 10대 청소년이 준 항공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검색과 항공권 확인 과정까지 통과한 10대는 이륙 직전에야 적발이 됐는데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이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발 김포행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교로 돌아간 건 그제 오후 3시쯤. 만석인 기내 화장실에 14살 A군이 숨어 있는 것을 승무원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군이 항공기 탑승에 제시한 항공권과 신분증은 34살 B씨가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분실한 것. A군은 준 항공권과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지만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좀 가려지고 이래서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등치도 크고. 탑승구에서의 탑승권 확인도 허술했습니다. A군이 준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탄 직후 항공권을 분실한 B씨가 재발급받은 항공권을 내밀어 탑승자 중복 표시가 떴지만 항공사 직원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코드 스캔이 똑같은 걸 한 번 찍었는데 스캔은 2번이 되는 거죠. 기기가 자체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 반 지연돼 승객 195명을 태우고 출발했고 경찰은 A군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2018년에도 30대 남성이 훔친 신분증으로 제주와 김해를 오가며 절도 행위를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으로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는 곶자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곶자왈이 사라지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울창한 숲. 용암이 쪼개진 돌틈 사이로 난대식물이 자라는 제주 최대 규모의 곶자왈 지대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돌틈을 들춰보니 곳곳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숨골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암석이 요철정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공국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런 공국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대부분 지하로 투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곶자왈이죠. 곶자왈은 이처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빗물이 잘 스며드는 지형인데요. 개발로 화산암을 걷어내면 빗물도 땅속으로 스며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곳은 제주도가 최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겠다며 지정한 중산간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과도 불과 4km 떨어진 곳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인근 마을에서는 이미 지하수가 고갈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다른 마을에서 지하수 관정을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래된 농업용 관정들에서는 더 이상 지하수가 솟아나오지 않다 보니 폐쇄되는 관정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문 쪽에도 8, 9월 달에 어쨌든 그 밭에 물을 많이 줄 시기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지금 공공관정도 아예 물이 없어서 안 올라오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대정읍의 지하수 개발 허가량은 이미 적정 이용량의 2.5배로 늘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빗물이 스며드는 곶자왈은 사라지면서 땅속의 지하수까지 말라버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광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내 해녀와 어촌계도 해녀 전담부서 폐지를 놓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제주도는 해녀를 양성하고 보존한다며
다음해 7월 해녀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녀 문화유산과는 불과 3년 만에 폐지됩니다. 해양산업과 산하 팀 단위로 축소되는데 이를 두고 도내 해녀와 마을어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까지인 2차 해녀문화 전승과 보존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등 문화유산 등재 이후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유네스코 본부에서까지도 인정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시켜놓고 유산과가 없어지면은 그 해녀의 자존심이 뭐 절반 이상 무너지는 거다. 이거를 없앤다는 생각을 가진 게 더군다나 기간도 3년밖에 안 된 과를 어떤 사업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지.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문화체육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해녀 문화유산과와 해양산업과를 해양해녀문학과로 통폐합하는 등 제주도와 행정시에 3개 국과 5개 과를 감축해 정원 24명을 줄인다는 계획. 제주도는 이번 개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로 해녀 전담부서를 폐지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남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급 일명만 줄지 실제 그 기능이라든가 그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인원이 줄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축소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의회 안에서도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 제주 전 지역 어촌계와 해녀들은 오는 금요일 이곳 도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100명이 넘는 주민이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 발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 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지역사회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조례안의 재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를 읍면 지역 원탁회의 운영 조례로 바꿔 수정 가결한 지 닷새 만입니다. 원탁회의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집단이 회의를 독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가 원탁회의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는 탓에 관치 행정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조례가 이름만 바뀐 채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주민자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 후퇴시키는 이런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공동대표 조항을 넣고 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도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갈등 유발은 지나친 우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해보자.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건의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가 구속력이 없는 등 기구 사이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도의원이 숙취로 행정질의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기로 의원은 제주를 방문한 강원도의회 의원들과의 술자리로 술을 마셨다면서 취중에 질의하면 예의가 아니라며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의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 도의원이 과음을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질의 시간을 포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현 의원은 회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 도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방문 판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입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한 방문 판매 업체. 판매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랫가락을 이어가고 흥겨움에 박수를 치는 참석자들에게 생활거리 수칙은 남의 얘기 같아 보입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비치 등 업체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역학조사의 핵심인 참석자 명부는 일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전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오전에는 작성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방문 판매 업체와 다단계 판매 업체 등과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원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광주에 등록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모두 634곳. 광주시는 이들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고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남부와 산지에는 호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산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북부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 남부와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 2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 서부와 남부, 동부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맑은 날씨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장애인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 간부인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체 장애인인 김 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인 고모 씨와 짜고 고 씨로부터 욕창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활동 지원급여 1,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시내 어린이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인 어린이집 원아가 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과 다른 원아, 교사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가족 등 8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최근 6년 새 가장 많은 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이 고위험군 교원의 복무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대상자는 임신부와 당뇨병,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등입니다. 교육당국은 고위험군 교원의 경우 원격 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 수업 시에도 휴가나 외출 신청을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 모든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이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 모집 등이 완료되면 10월쯤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는 모바일, 카드, QR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